아침 식사로 혈당을 잡으려면 반드시 이렇게 드세요. 매일 아침 혈당이 높게 나와서 고민이시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대로만 드시면 3개월 안에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침 한 끼만 바꿔도 당뇨약 없이 정상 혈당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들 중에는 아침 식단을 바꾸고 6개월 만에 공복 혈당이 160에서 100으로 떨어진 분도 계세요. 15년 넘게 약을 드시던 분도 지금은 약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해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당뇨 졸업의 길이 활짝 열립니다. 당뇨 졸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는 한번 걸리면 평생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정보예요. 당뇨약을 모두 끊고 당화혈색소가 6.5% 미만으로 6개월 이상 유지되면 의학적으로 당뇨관의 상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당뇨를 졸업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번 당뇨를 졸업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질환 발생 위험이 40%나 줄어들고 심혈관 질환은 33%가 감소한다고 해요. 12년 동안 당뇨 환자들을 추적 관찰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당뇨를 졸업하면 당뇨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온몸의 건강이 함께 좋아지는 거예요. 당뇨를 졸업하려면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함께 좋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심혈관 건강도 좋아지고 염증 수치도 낮아지고 체중도 적정 수준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당뇨 하나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삶의 질 전체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 중에서는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두 가지 다 중요하지만 저는 공복 혈당이 더 중요한 지표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식후 혈당은 덜 먹거나 운동을 좀 더 하면 조절이 되는데 공복 혈당은 그렇지 않거든요. 공복 혈당은 내 몸의 기본 상태를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가장 객관적인 수치로는 당화혈색소를 봅니다. 당화혈색소는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단기간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당뇨가 있는지 없는지 진단할 때나 약을 늘리거나 줄일 때도 당화혈색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일상에서는 혈당을 직접 재보는 것도 중요해요. 내 몸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복 혈당을 매일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공복 혈당을 체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탁상 달력에 매일 아침 공복 혈당을 기록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안에 재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몸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혈당이 변하기 시작하거든요. 평소와 비슷할 때는 그냥 수치만 적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평소보다 높네 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유를 적어보세요. 어제 늦게 잤나? 술을 마셨나? 고기를 많이 먹었나? 소화가 안 되고 잤나? 이런 식으로 기록하다 보면 공통된 패턴이 보입니다. 아, 회식하고 나면 높구나. 늦게 자면 높구나. 이렇게 자기만의 패턴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상황을 피하거나 조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혈당 관리의 핵심이에요. 환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기록하다 보니까 공복 혈당을 낮추는데 공통적으로 중요한 습관 3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3가지만 잘 지켜도 공복 혈당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첫 번째 핵심 습관은 저녁 식사 후 금식 시간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최소 3시간에서 4시간은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물 외에는 완전히 금식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화가 다 된 상태로 주무셔야 다음 날 아침 공복 혈당이 낮게 나오거든요. 잠들기 전에 간식을 드시거나 과일을 드시면 밤새 소화가 안 된 상태로 자게 되고 그러면 아침에 혈당이 높게 측정됩니다. 특히 저녁 늦게 먹고 바로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9시에 저녁 먹고 10시에 주무시면 소화가 제대로 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녁은 가급적 일찍 드시고 잠들기 전 3시간에서 4시간은 공복을 유지하세요. 만약 정말 배가 고프시다면 물이나 보리차 같은 무가당 음료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우유나 과일 주스는 당분이 있어서 혈당을 올리거든요. 두 번째 핵심 습관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잠을 충분히 자면 공복 혈당이 낮게 나오고 적게 자면 높게 나와요. 실제로 환자분들 데이터를 보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환자분들에게 빨리 주무세요, 많이 주무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알겠다고는 하시는데 실천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공복 혈당을 매일 재다 보면 잠을 적게 잔 날은 혈당이 높고 잠을 충분히 잔 날은 혈당이 낮다는 걸 스스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면의 중요성을 깨닫고 일찍 주무시려고 노력하게 되세요. 연구에서도 밝혀진 사실인데요. 수면 시간이 너무 짧아도 문제지만 9시간 이상 너무 오래 자는 것도 오히려 당뇨 발병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정 시간 동안 깊은 수면을 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통 7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적당합니다. 세 번째 핵심 습관은 꾸준한 운동입니다. 운동은 좀 야속한 면이 있어요. 오늘 운동을 열심히 했다고 내일 아침 공복 혈당이 확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운동 안 한 날도 혈당이 괜찮을 때가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근육량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혈당 조절 능력이 좋아집니다. 이건 하루 이틀에 나타나는 효과가 아니라 몇 주 몇 달에 걸쳐서 나타나는 변화예요. 그러니까 오늘 운동했는데 내일 혈당이 안 떨어졌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꾸준히 계속하시는 게 답입니다. 운동 중에서도 특히 추천드리는 게 있어요. 바로 맨발로 걷는 겁니다. 식사 후 10분만 맨발로 걸어보세요. 하루 30분을 몰아서 운동하는 것보다 식후에 10분씩 3번 나눠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맨발 걷기의 장점은 여러 가지예요. 먼저 식사 후에 걸으면 소화가 정말 잘 됩니다. 소화 기능 자체가 좋아지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맨발로 걸으면 일반적인 걷기보다 근육이 더 많이 활성화돼서 운동 효과가 더 뛰어납니다. 또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실제로 맨발 걷기를 하시는 분들이 밤에 잠을 더 잘 주무신다고 해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도 줄여줘서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를 하려면 밖에 나가서 흙길을 찾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집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맨발 걷기의 대표적인 효과가 지압과 접지인데요. 접지는 땅을 밟아야 하는 거라서 집에서는 어렵지만 지압 효과는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계란판을 한 10개 정도 모아서 재활용하시면 좋아요. 계란판에는 아픈 면이 있고 안 아픈 면이 있거든요. 그 안 아픈 면에서 한 10분 정도 걸으시면 지압이 잘 되니까 효과가 좋습니다. 요즘은 시중에 지압판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하나 구입하셔서 집에서 식후마다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습관적으로 아침을 걸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절대 굶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간헐적 단식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아침을 안 드시는데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아침을 안 먹고 공복 상태로 있으면 오히려 혈당이 올라가요.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혈당이 오른다니 이상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침을 안 먹고 1시간마다 혈당을 재보면 혈당이 계속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공복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계속 나옵니다. 이 호르몬이 혈당을 높이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먹어도 혈당이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게다가 아침을 걸으면 점심때나 오후에 허기가 져서 안 좋은 간식을 먹게 되잖아요. 과자나 빵 같은 거요. 그러면 혈당의 변동폭이 더 커집니다.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거죠.
이게 췌장에 큰 무리를 줍니다. 또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아침을 안 먹고 약을 먹으면 저혈당 위험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아침은 꼭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식욕이 없거나 바빠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을 꼭 챙기기 어려운 분들은 간단하게라도 드세요. 가장 무난한 게 달걀입니다. 달걀 한두 개 정도는 소화도 잘 되고 단백질도 충분해서 아침 대용으로 괜찮습니다. 삶은 달걀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아침에 바로 드실 수 있어서 편리하죠. 그런데 소화가 안 좋아서 위장에 부담이 되어 아침을 못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말을 추천드립니다. 마는 한약으로는 산약이라고 하는데요. 마를 우유나 두유에 갈아서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마에는 뮤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위 점막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속이 편하고 소화가 잘 됩니다. 포만감도 있어서 아침 대용으로 충분하고요. 또 많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줍니다. 혈당 스파이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어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에게 특히 좋은 아침 식사 대안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식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식사 순서가 있습니다. 반드시 야채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을 충분히 드신 후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드세요. 이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이걸 거꾸로 식사라고 합니다. 왜 이 순서가 중요할까요? 야채에 있는 식이섬유가 위장에서 일종의 방어막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가 느려지면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돼요. 단백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은 소화가 천천히 되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야채와 단백질을 먼저 드신 후에 탄수화물을 드시면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단백질로는 어떤 걸 드시면 좋을까요? 달걀이 가장 무난하고 좋습니다.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하고 단백질도 많이 들어있죠. 하루에 한두 개 정도는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두부도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연두부는 소화도 잘 되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부드러워서 드시기도 편하고 식물성 단백질이라 위장의 부담도 적어요.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때 연두부 하나씩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포만감을 더 원하시는 분들은 닭가슴살을 활용하세요. 요즘은 간편하게 조리된 닭가슴살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바쁜 아침에도 쉽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근육 유지에도 좋습니다. 이제 우리 한식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한식을 드실 때도 혈당 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한식은 원래 영양학적으로 훌륭한 식단이에요. 잘만 활용하면 혈당 관리에도 최고입니다. 한식을 드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밥입니다. 밥을 지으실 때 흰쌀만 넣지 마세요. 흰쌀 100%는 혈당이 빠르게 오르거든요. 그렇다고 잡곡을 100% 넣으면 너무 거칠어서 소화도 안 되고 가족들이 싫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쌀 50%에 소화가 잘 되는 잡곡이나 콩을 섞으시는 게 좋습니다. 쌀 반 잡곡 반 이렇게 하시면 가족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어떤 잡곡이 좋은지는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는데 소화가 잘 되는 것 위주로 한두세 가지 섞으시면 됩니다. 요즘은 저당질 밥도 많이 나와 있어요. 저당밥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드실 때는 저당밥을 활용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드실 때는 잡곡밥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리할 때도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덜 달게, 덜 짜게, 덜 기름지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한식 반찬들이 대부분 짜거나 달거나 기름진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조리법이 혈당에는 좋지 않아요. 특히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조림 종류나 볶음 요리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간장에 올리고당 넣고 조리는 음식들 많으시죠? 맛은 있지만 당분이 많이 들어가서 혈당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조리할 때 단맛을 최대한 줄이시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소금도 적게 쓰셔야 해요. 너무 짜면 혈압에도 안 좋고 몸이 붓기도 하거든요. 짠맛 대신 마늘이나 생강 같은 향신료를 활용하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채부터 드시고 단백질 반찬 드시고 마지막에 밥 순서로 드시면 됩니다. 이 거꾸로 식사만 실천하셔도 같은 한식을 먹어도 혈당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한식은 얼마든지 훌륭한 혈당 관리 식단이 될 수 있어요. 밥의 종류와 조리법 그리고 먹는 순서만 바꾸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운동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혈당 관리에서 운동이 빠질 수 없죠. 그런데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연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가장 기본은 앉아 있지 않는 겁니다. 앉아만 계시면 혈당이 잘 안 떨어져요. 식사 후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밥 먹고 바로 앉아서 TV 보시거나 누워서 주무시면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식후에 꼭 움직이셔야 해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10분만 걸으세요. 집안을 왔다 갔다 하시거나 집 주변을 가볍게 산책하시면 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30분을 몰아서 운동하는 것보다 식후에 10분씩 3번 나눠서 운동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식후에 움직이면 그 음식으로 올라간 혈당을 바로바로 소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먹고 10분, 점심 먹고 10분, 저녁 먹고 10분 이렇게만 하셔도 하루 혈당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꾸준히 실천하시면 당화 혈색소도 떨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아침 한 끼만 바꿔도 혈당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당뇨 졸업도 충분히 가능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성공하고 계시거든요. 공복 혈당을 낮추는 3가지 핵심 습관 기억하시죠? 저녁 식사 후 3시간에서 4시간 금식, 충분한 수면 그리고 꾸준한 운동이었습니다. 이 3가지만 지켜도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아침 식사는 꼭 하세요. 굶으면 오히려 혈당이 올라갑니다. 달걀이나 두부로 간단하게라도 드시고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말을 갈아서 드세요. 식사 순서도 중요합니다. 야채 먼저, 단백질 다음, 탄수화물 마지막. 이 거꾸로 식사만 실천하셔도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어요. 한식을 드실 때는 밥에 잡곡을 섞으시고 조리할 때 덜 달게 덜 짜게 덜 기름지게 만드세요. 그리고 역시 거꾸로 식사 순서를 지키시면 됩니다. 운동은 식후 10분씩 3번 나눠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맨발 걷기를 추천드려요. 소화도 잘 되고 근육 활성화에도 좋으며 수면의 질까지 높여줍니다. 매일 아침 공복 혈당을 달력에 기록하세요. 평소보다 높거나 낮을 때 이유를 적다 보면 내 몸의 패턴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중에서 딱 하나만 선택해서 내일부터 실천해 보세요. 한 가지가 익숙해지면 또 하나씩 추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공복 혈당이 높게 나오는데도 그냥 방치하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안 하고 계신가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 바로 골든 타임이에요. 당뇨 전 단계에서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과 이미 당뇨로 진행된 후에 관리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노력하시면 약 없이도 충분히 정상 혈당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나중에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저녁 식사부터요. 오늘 저녁 드시고 3시간에서 4시간 금식해 보세요. 그리고 충분히 주무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서 혈당 재보시고 달력에 적어 보세요. 그게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당화 혈색소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당화혈색소는 정말 중요한 지표거든요. 병원에서 당뇨를 진단할 때도 이걸 기준으로 하고 약의 용량을 조절할 때도 당화혈색소를 봅니다. 당화혈색소가 6.5% 미만이면 정상, 6.5% 이상이면 당뇨로 진단합니다. 당뇨 전 단계는 5.7%에서 6.4% 사이고요.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6% 정도 나오시면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곧 당뇨로 진행될 수 있는 단계거든요. 당화혈색소는 3개월마다 한 번씩 검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간격으로 재야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 중에 당화혈색소가 7.2%였던 분이 계세요. 약을 드시고 있었는데도 잘 조절이 안 되는 상태였죠. 그래서 식단 조절과 운동을 병행하기로 했어요. 그분이 정말 열심히 실천하셨어요. 아침 식사를 바꾸시고 식후마다 10분씩 걷기를 하셨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꼭 3시간 이상 금식하시고 일찍 주무시려고 노력하셨고요. 3개월 후에 당화혈색소를 재봤더니 6.5%로 떨어져 있었어요. 약을 줄여봤는데도 혈당이 잘 유지되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더 지켜보기로 했죠. 6개월이 지났을 때는 당화혈색소가 6.1%까지 떨어졌습니다. 약을 완전히 끊어봤어요. 그런데도 혈당이 정상 범위로 잘 유지되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약 없이 1년 넘게 정상 혈당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식단을 바꾸고 운동을 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쉽지는 않죠. 오랫동안 익숙했던 습관을 바꾸는 건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는 겁니다. 오늘은 저녁 식사 후 금식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 정도 하시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식후 걷기를 추가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씩 추가하다 보면 어느새 전체 생활 습관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혈당도 정상으로 돌아와 있을 거예요. 공복 혈당 기록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혈당을 재긴 하시는데 기록을 안 하세요. 그러면 패턴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탁상 달력 하나 준비하세요. 스마트폰 앱도 좋지만 손으로 직접 쓰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혈당 재시고 바로 달력에 적으세요. 숫자만 적는 게 아니라 그날의 컨디션도 함께 적어보세요. 어제 몇 시에 잤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운동은 했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메모하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늦게 자면 혈당이 높게 나오는구나. 저녁에 고기를 많이 먹으면 다음 날 혈당이 올라가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한 달 정도 기록을 쌓으면 더 명확해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늦게 자지 말아야겠다. 저녁에 과식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혈당 관리의 핵심이에요.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몸의 패턴을 알고 스스로 조절하는 거죠. 식사 순서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거꾸로 식사는 별다른 비용도 들지 않고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어요. 그냥 먹는 순서만 바꾸면 됩니다. 식탁에 앉으시면 제일 먼저 나물이나 샐러드 같은 야채 반찬부터 드세요. 야채를 충분히 드시고 나서 계란이나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 반찬을 드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셔도 혈당이 정말 다릅니다. 같은 음식을 같은 양을 먹어도 순서만 바꾸면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해져요. 이건 여러 연구에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하실 수 있어요. 평생 밥부터 먹는 습관이 있으셨을 테니까요. 그런데 일주일만 해보세요. 금방 익숙해집니다. 오히려 이렇게 먹는 게 더 편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야채부터 먹으면 포만감도 빨리 와서 과식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밥 양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되죠.
맨발 걷기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맨발 걷기가 왜 일반 걷기보다 더 좋을까요? 맨발로 걸으면 발바닥의 모든 근육을 사용하게 됩니다. 신발을 신고 걸을 때는 신발이 발을 지지해 주기 때문에 발 근육을 다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맨발로 걸으면 균형을 잡기 위해 발바닥 근육을 전부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 효과가 더 큽니다. 같은 시간을 걸어도 소비하는 칼로리가 더 많고 근육 활성화도 더 잘 돼요. 특히 종아리 근육이 많이 사용되는데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부위거든요. 종아리 근육이 활발하게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하체에 몰려있던 혈액이 심장으로 잘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 전신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발바닥에는 또 많은 혈자리가 있어요. 맨발로 걸으면 이 혈자리들이 자극을 받으면서 지압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게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수면의 질도 높여줘요. 그리고 땅을 직접 밟으면 접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몸에 쌓인 정전기나 나쁜 기운이 땅으로 빠져나간다고 해요.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된 건 아니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맨발 걷기를 하고 나면 몸이 가볍고 개운하다고 말씀하세요. 물론 밖에서 맨발로 걷기가 쉽지 않다는 건 알아요. 특히 날씨가 춥거나 비가 오면 어렵죠. 그래서 집 안에서라도 맨발로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지압판이나 계란판을 활용하시면 집 안에서도 충분히 지압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TV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 설거지 하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10분이면 충분해요. 수면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수면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큽니다. 잠을 못 자면 다음날 공복 혈당이 확실히 높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잠을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옵니다.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인데 이게 혈당을 올리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수면 부족은 직접적으로 혈당을 높입니다. 또 잠을 못 자면 다음날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운동할 의욕도 떨어지고 식욕도 증가합니다. 특히 단 음식이나 탄수화물이 당기게 돼요. 이것도 혈당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충분한 수면은 혈당 관리의 기본입니다. 최소 7시간은 주무셔야 해요. 늦어도 밤 11시 전에는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잠이 잘 안 오신다고요? 그러면 저녁 식사를 일찍 하세요. 저녁을 늦게 먹으면 소화가 안 된 상태로 누워서 잠이 안 오거든요. 저녁 6시나 7시쯤 드시고 10시에 주무시면 소화도 다 되고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는 것도 줄이세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합니다. 자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멀리하시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방 온도도 중요해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잠을 설치게 됩니다.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수면에 가장 좋은 온도라고 해요. 너무 춥다 싶으면 이불을 두껍게 덮으시면 되고요. 금식 시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저녁 식사 후 3시간에서 4시간 금식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몸은 자는 동안에도 계속 일을 합니다. 소화도 시키고 세포도 재생하고 면역 시스템도 작동하죠. 그런데 잠들기 직전에 음식을 먹으면 자는 동안 내내 소화에 에너지를 쏟아야 해요. 그러면 다른 중요한 일들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세포 재생도 덜 되고 면역 기능도 떨어지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피곤합니다. 소화가 안 된 상태로 자면 혈당도 높게 유지돼요. 밤새 혈당이 떨어질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공복 혈당을 재보면 높게 나오는 겁니다. 반대로 소화가 다 된 상태로 자면 어떻게 될까요? 자는 동안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몸이 여유 있게 다른 일들을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 공복 혈당도 낮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시거나 일찍 주무시거나 둘 중 하나는 하셔야 해요. 저녁 8시에 드셨으면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주무시면 되고 저녁을 6시에 드셨으면 9시에 주무셔도 됩니다.
금식 시간 동안 정말 배가 고프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이나 보리차를 드세요. 따뜻한 물 한 잔이면 속도 편하고 허기도 가라앉습니다. 우유나 과일은 안 됩니다. 당분이 있어서 혈당을 올리거든요. 두유도 무가당이 아니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정말 물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당뇨는 졸업할 수 있습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건 잘못된 정보예요. 식단을 바꾸고 운동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충분히 약 없이 정상 혈당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복 혈당을 낮추는 3가지 핵심 습관 꼭 기억하세요. 저녁 식사 후 3시간에서 4시간 금식, 충분한 수면 7시간 이상, 그리고 꾸준한 운동입니다. 아침은 꼭 드세요. 굶으면 오히려 혈당이 올라갑니다. 간단하게라도 달걀이나 두부를 드시고 소화가 안 되시면 말을 갈아서 드세요.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야채 먼저, 단백질 다음, 탄수화물 마지막. 이 거꾸로 식사만 실천하셔도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식후에는 10분만 걸으세요. 하루 3번 식후마다 10분씩 걸으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맨발로 걸으시고 집에서는 지압판을 활용하세요. 매일 아침 공복 혈당을 재시고 달력에 기록하세요. 평소보다 높거나 낮을 때 이유를 적다 보면 내 몸의 패턴을 알게 됩니다. 한식을 드실 때는 밥에 잡곡을 섞으시고 조리할 때 덜 달게, 덜 짜게, 덜 기름지게 만드세요. 3개월마다 당화 혈색소를 체크하세요. 이게 가장 객관적인 혈당 관리 지표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요. 오늘 저녁 식사 후 금식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혈당 재보시고 기록하세요. 그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당뇨약 없이 사는 건강한 삶 충분히 가능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혈당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보내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혈당 관리를 시작합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그 다짐이 여러분에게는 실천의 동기가 되고 다른 분들에게는 큰 응원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실버건강연구소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